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는 지금 2차 함수고요. 그리고 gx는 지금 절대값 함수인데 t, 11에서 꺾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hx의 지금 함수를 이렇게 보니까 작은 쪽을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함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뜻이냐면 이 fx가 gx보다 작을 때는 fx, 그리고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gx,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뜻이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fx가 지금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고 gx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hx가 아래쪽 함수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아래쪽의 함수를 또 선택을 하고 또 아래쪽의 함수를 또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 빨간색 그래프 자체가 hx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 밑에 있는 문제를 또 읽어볼게요. 자, 명제가 있는데 어떤 실수 t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 t가 아니고요. 어떤 실수 t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y hx의 그래프와 직선 y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 세 점에서 만나게끔 할 수 있는 t가 하나라도 존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이제 덜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때 t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얘가 2차 함수, 그리고 gx의 함수를 또 지금처럼 이렇게 그었을 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직선으로 지금 y k를 그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처럼 4개의 교점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아래쪽 함수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hx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정 함수에서만 이제 만나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두 개의 함수랑 같이 맞물려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좀 지우고서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fx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5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래로 블록인 이런 fx, 얘를 이렇게 우선 그려놓고서요. 자, 우선은 저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y k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y k입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접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y k가. 그러면 fx랑은 만나질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교점 자체는 gx에서 두 개의 교점밖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fx랑도 만나게끔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저는 어떻게 세웠냐면 접하는 경우에 출발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하는 경우에서 생각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gx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려볼 건데 gx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hx에서 세 개의 교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k가 5인 경우, 즉 y가 5인 경우에 결국엔 세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첫 번째 k가 5인 경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고서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자연수 k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k가 5인 경우는 해결이 됐으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k가 6인 경우, 그러니까 y = 6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선 gx를 그려봐야 돼요. gx는 t, 11에서 꺾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죠? 이때 hx의 그래프는 아래쪽의 그래프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개의 교점이 이제 겹치기만 하면 결국에는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이제 옮겨볼 겁니다. 왜냐하면 t의 값 자체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처럼 만일에 파란색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세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만일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hx의 그래프는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또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t의 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점을 세 개로 만들 수 있는 그때의 k 값이 존재하는지 그 유무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6인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건데요.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제가 그려볼게요. 자, 좀 정확하게 좀 그려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요 점과 요 점에서 gx랑 fx가 만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대칭축에 정확하게 얘가 1, 그 다음에 11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t가 1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이제 보시면요. 우선은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얘를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1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는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9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gx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는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예, 당연히 gx는 9의 값을 갖는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fx에다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는 9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것은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갈 때 결국에는 9에서 11로 갔으니까 이 기울기 자체가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정확하게 요 점을 각각 만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y = k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9잖아요. 그러면 8까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8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y = 8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살짝 다시 한번 대칭축을 지우고서 제가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hx를 한번 그려볼 건데 hx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는 4개의 교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옮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처럼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꺾이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 두 개, 세 개에서 만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k가 5인 경우나 아니 k가 6인 경우와 동일한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k가 6일 때, 7일 때, 8일 때 모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선은 이걸 좀, 예, 여기까지 복원을 좀 시켜놓고,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다시 7일 때, 8일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k가 9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이 경우에 대해서만 이제 보시면요. hx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우선은 이 상태에서만 보게 되면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한번 그냥 옮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두 점에서밖에 만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점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k 그러니까 y 9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교점에서만 교점만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9 이상부터는 어떻게 해요? 예, 절대로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만일에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제가 이걸 좀 복원을 시켜놓고 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한번 그냥 그어볼게요. 자, y = 10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y = 10입니다. 자, 그러면 hx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자, 우선은 아래쪽에 함수니까 이렇게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의 그래프를 어떻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옮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서 그리고 어디선가 만나겠죠. 자,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점 자체가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K는 5, 6, 7, 8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전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11에다가 18에다가 결국에는 26이 답에 해당이 되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